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 중에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차집합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차집합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같은가 다른가? 이런 거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물론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A 차집합 B는 뭘 말하는 이 부분이겠죠. A 차집합 B. 그 다음에 뭐냐면 B 차집합 A는 뭐가 되냐? B 차집합 A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같을까요? 다르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면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 하는 이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은 여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집합은 만약에 1부터 10까지인 모든 정수라고 했을 때 A라는 값이 만약에 홀수예요. 1, 3, 5, 7, 9면 당연히 A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2, 4, 6, 8. 2, 4, 6, 8,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집합은 모두 몇 개냐면 10개였고 A의 집합은 5개니까 여집합의 개수는 5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끝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요번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요거. 대칭 차집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용어는 몰라도 돼요. 교과 과정에도 사실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집에서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문제집마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요거 세모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약속하기 나름이라서 상관없어요. 얘를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 시킨 거를 새로운 연산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얘가 뭐가 있냐면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리고 B 차집합 A는 어떻게 되냐? 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즉 뭐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이죠? 합집합에서 뭘 뺀 거죠? 이 벤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벤 다이어그램을 거꾸로 이해했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 합집합에서 뭘 뺀 거죠? 교집합을 뺀 거죠. 교집합을 뺀 거와 같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칭 차집합 요거는 뭐가 성립되냐면 교환법칙이 성립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B가 먼저 써졌으니까 A가 올 자리에다 B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B 차집합 A와 합집합 여기서 B 있죠. 요 B는 뒤에 써진 거니까 A 차집합 B와 같아요. 결과 똑같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과 연산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개념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집합의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쵸? 그 다음에 여집합. 요 세 가지만 써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차집합 있잖아요. 차집합은 연산에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차집합은 연산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차집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A 차집합 B를 연산에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갖고 연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연산법칙에는 뭐가 있냐면 연산법칙에는 다 정리해 볼게요. 교환법칙이 있어요.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있습니다. 분배법칙. 그 다음에 집합에만 쓸 수 있는 드모르간 법칙이 있어요. 드모르간 법칙.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 설명한 흡수법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다룬 거는 요 네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볼 때, 다음을 간단히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둘 다 추천을 하는데 간단하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다. 얘를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연산법칙을 하려고 보니까 얘랑 얘가 연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분배법칙을 써요. 얘를 여기에도 분배하고 여기에도 분배해요. 자, 여기에다 분배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처음 분배했죠? 두 번째 B를 분배합니다. A 교집합, B의 B가 되죠. 그 다음에 분배가 끝났으면 가로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가로로 묶어줘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부분 합집합을 써주면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A하고 A의 여집합을 교집합 시켰다. A와 A의 여집합, 교집합 시켰다. 배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공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공집합하고 A 교집합 B를 합집합 시켰어요. 공집합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랑 큰 거랑 합집합 시키면 뭘까요? 커지죠.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만약에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풀려면 전체 집합이 필요하니까 전체 U를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가 있어요.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겠죠. B가. 자, 먼저 A 교집합. A 교집합은 좀 이따 할게요. A의 여집합. 자, 여기는 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요거예요. A의 여집합. 그쵸. A가 아닌 애들, A의 여집합. 그거하고 이거하고 B랑 합쳤대요. 그럼 합쳤죠. 요거죠. 그 다음에 얘랑 뭐가 되냐면, 요번에는 A의 교집합이에요. A하고 교집합 되니까 어느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오면 A 교집합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산법칙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벤 다이어그램이 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좀 추천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조금 선생님이 이제 다른 책에서 조금 복잡한 거를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요거 이제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우는 방법을 잘 알았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서, 맞나? 이렇게 잡아서, 탁 하면 이제 지워져요. 자, 여기 이제 하나의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예를 갖고 올게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묶을 거예요. 묶고,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B와 교집합, B의 여집합에 C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 다음에 전체 여집합.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놓을게요. 문제 제대로 적었나? 그렇죠. 이렇게. 자, 다음을 간단히 하면 이거예요. 어려워 보이죠? 얘를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은 먼저 조금 복잡해져요. 먼저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자, 빨리 할게요. A의 여집합하고 어떻게 했죠? A의 여집합하고 B랑 합쳤으니까 이렇게 되죠. B랑 합쳤어요. 그 다음에 A와 교집합 시켰으니까 아까 요거 나오죠. 뭐가 나오죠? A 교집합 B가 나와요. 맞나요? 그쵸? 이게 첫 번째 한 거예요. 요 부분. 이 부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얘가 복잡하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하기보다 얘를 먼저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자 보세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할 때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해 보였어요. 먼저 아무 생각 없이 벤 다이어그램 풀려고 보면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줄게요. 얘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면 C가 들어가겠죠. 여기 있는 C가 일로 들어가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는 B가 되고, 얘는 C가 되고, 얘는 뭐가 되죠? 합집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B하고 C네요. 요거는 C예요. B하고 C의 합집합. 합집합이니까 이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B하고 교집합이에요. B하고 교집합이니까 어떻게 되죠? 작아졌죠. B하고 교집합이니까 얘는 B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자 처음에 보면 A 교집합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나왔고 뭐가 나왔죠? B가 나왔어요. 그쵸? 지난번에 흡수법칙 잠깐 A하고 B하고 교집합시키면 작아졌고요. B는 큰 애예요. 두 개 합쳤더니 결과적으로 B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자, 이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풀기에 앞서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요. 요 부분 지워도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잠깐만요. 요 부분은 지우는데 자, 요 부분은 이제 지워요. 자, 지우는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생각하냐면 요 부분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 비교집합, 가로 열고의 여집합이죠. 이거 벤 다이어그램 이용할 교집합의 여집합. 어디서 배웠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죠? 차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B에서 요 가로를 빼는 것 같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B에서 뭐를 빼냐? 자, 뭐를 빼냐면 여기 보면 B의 여집합하고 C의 요걸 빼는 거죠. 그쵸? 이해 가요? 근데 이게 복잡하죠, 사실은. 어떻게 복잡하냐면 B의 여집합을 구하고 B의 여집합하고 C의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어쨌든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 차집합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이건 어디서는 안 된다? 연산에서는 쓸 수 없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해해 두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제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연산 법칙을 요 부분은 이제 지우고요. 자, 문제 이렇게 놔두고 자,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요 부분은 이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은 자, 먼저 뭐를 하냐? 자, 얘가 어떻게 되죠? 분배 법칙이 되죠? 얘를 분배할 거예요. 그럼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한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합집합이 돼요. 자, A와 A의 여집합은 뭐죠?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A 교집합 B가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크게 가로를 묶고 그 다음에 합집합.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각각 넣어주면 얘를 먼저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B가 되고 C가 되고 얘는 합집합이 되죠. 그 다음에 B하고 교집합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분배 법칙을 써도 되지만 선생님이 설명했죠. B하고 C하고 합치면 커져요. B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도 있고 교집합, 합집합일 때 얘는 작은 애예요. 큰 애랑 작은 애 교집합 시키면 작은 애예요. B가 있고 분배 법칙을 쓰는데 동시에 B가 있으면 B가 돼요. 걔가 흡수 법칙이에요. 얘가 B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B가 돼요. 얘 똑같죠. 교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는데 B가 또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B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B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랑 연산으로 푸는 게 좀 비슷해져요. 어떨 때는 연산이 좀 편한 문제가 있고요. 어떨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편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 다 푸는 거를 한번 다 추천해 줍니다. 아시겠죠? 다 이해 가시죠? 자, 다음은 원소의 집합의 원소 개수 문제예요. 사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와요.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원소 개수는 이상하게도 간단한 건 되게 간단한데 복잡한 거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많은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아주 쉬우면 쉬울수록 식에다 대입하고 복잡하면 할수록 벤 다이어그램에다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식은 우리가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면 기억하죠? 한번 볼게요. NA 합집합 B는 뭐가 되죠? NA 더하기 NB에서 빼기 NA 교집합 B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요번에는 요거 지난번 설명 안 했지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3개짜리. 3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3개짜리는 이렇게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좀 크게 그려볼게요.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게요. 얘는 B예요. B. 그 다음에 이렇게 C, 이렇게 C, C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구간을 나누세요. 선생님이 그냥 이해도 돕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한번 도와줄게요. 편의상 요 부분은 1번, 요 부분은 2번, 3번, 그 다음에 얘는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요 가운데 부분 7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1번서부터 더하기 해서 몇 번까지 더한 거죠? 7번까지 더한 거죠? 그쵸? 자, A라는 거는 어떻게 가냐? A라는 거를 보면은, 자, A를 보면 1 더하기 4 더하기, 여기 A예요. A. 1 더하기 4 더하기 뭐냐면 5 더하기 7이에요. 7. 그쵸? 그 다음 B는 뭘까요? B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이에요. 7. 그쵸? 그럼 C는 뭐가 되죠? C는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이에요. 7. 아시겠죠? 자, 그러면 A, B, C를 다 더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 A하고 B하고 C를 다 더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1, 2, 3까지 문제가 안 되죠. 1, 2, 3 문제가 안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나와요. 그쵸? 근데 4는 몇 번 더해줬죠? 4는 2번, 5도 2번, 6도 2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4, 5, 6을 빼줘야 되죠. 그쵸? 4번, 5번, 6번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7은 몇 번 더해줬죠? 3번 더해줬어요. 그쵸?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다 더해줬더니 4가 2번 더해줬고, 5가 2번 더해줬고, 6이 2번 더해줬고, 7은 하나, 둘, 3번 더해줬어요. 아이고, 이상해졌다. 7은 3번 더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교집합 B를 뺐다는 거는 A 교집합 B는 4하고 7을 빼는 거거든요. 4하고 7을 뺐어요. 4하고 7.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6하고 7을 빼요. 6하고 7 하나 뺐어요. 그 다음 C 교집합 A는 뭐냐면 6하고 7인데, C 교집합 A, 잠깐만. C 교집합 A는 5하고 7이네요. 5 하나 빼고 7을 뺐어요. 그럼 7이 다 빠졌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요? 7을 다시 더해줘야 돼요. 7은 3개 교집합이에요. 이해 가세요?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풀고, 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아예 다시 지울게요. 전부 다 지우고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A를 다 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를 더한다. 세 번째는 C를 더한다. 그쵸?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 교집합 있죠? 요 교집합을 뺀다. 이 교집합을 뺀다. 이 교집합 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부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은 교과서 172페이지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A를 보면, 자, 여기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NA는 얼마가 되죠? NA는 여기서 세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돼요. 7개. MB는 몇 개가 되냐? MB는 30 이하의 짝수예요. 30 이하의 짝수는 2, 4 이렇게 가서 30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 1개, 2개니까 15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N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가 돼요. 자, A는 7개고 얘는 15고. 교집합은 뭐냐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즉 A 중에서 30 이하의 짝수를 봐요. 30 이하의 짝수는 짝수니까 6이 짝수고 24가 짝수고 30이 짝수예요. 3을 빼주면 이 값은 19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1번. 자, 2번. A는, 자, 일단은 먼저 A를 구해야 되죠. A는 뭐가 되냐면 10 이하의 짝수니까 10 이하의 약수니까 1, 2, 5, 10, 4개가 나오고요. B는,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뭐가 있냐면 3, 4, 12. 그러면은 바로 X는 3하고 4가 나오니까 2개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A 값은 얼마가 되냐면 NA 값은 4가 되고 MB의 값은 2가 돼요. 이 중에 공통된 게 있나요? 공통된 거? 1, 2, 50과 3, 4는 공통된 게 없죠. 그래서 얘는 NA 합집합 B는 단지 2개 더해주면 돼요. 4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8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교과서 170, 여기서 보면 교과서 172페이지 문제 5번입니다. 다 풀 필요 없지. 맨 마지막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민호는 반에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 좋아하는 학생을 각각 조사하였다. 축구. 자,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20명. 그 다음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몇 명이냐면 16명.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애들은 15명이었다. 그 다음에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한다는 건 그리고죠. 그리고 좋아하는 애들 9명이었고, 그 다음에 축구 또는은 합집합이에요. 또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애는 30명이었다. 아시겠죠? 이때 축구와 농구를, 축구 또는 뭘 구하는 거냐면 축구 또는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학생수. 이거죠, 이거. 1번.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는 자, n이 빠졌네요. n 축구 더하기 n 농구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 축구 그리고 농구. 그러면 아까 축구는 몇 명이 20명, 농구는 16명, 모두 좋아하는 9명. 그러면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얼마냐면 36에서 9를 빼면은 바로 27명이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축구, 2번. 축구와 배드민턴을 모두 좋아하는 애들. 축구와 배드민턴을 모두 좋아하는 애들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얘기했던, 요식 그대로 쓸게요. 요식. 다르구나.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교집합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축구, 합집합, 배드민턴은 축구 더하기 배드민턴 빼기 교집합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까 뭐라고 얘가 30이에요. 30은 축구는 몇 명이죠? 축구는 20명, 배드민턴은 16명 빼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고 놓을게요. 그럼 x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는 36에서 3을 빼니까 6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